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주변에 레를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이쪽 T 슬롯이 제로부터 제로 막스 3 이거 사시는 분들부터 해서 막 레퍼런스 31, 32 사시는 분들까지 봤어요. 본인의 공간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들이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잘 쓰고 계시는, 그렇게 말하면 좀 거창하지만 근래 몇 년 사이에 서브우퍼를 이렇게 홈오디오, 하이파이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죠. 서브우퍼 브랜드는 굉장히 많아 왔으나 이렇게 음악 감상용 하이파이 서브우퍼가 근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드물죠. 렐은 하여튼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인기를 얻고 렐에서 이런 신형이 나왔어요. 딱 보기에도 이런 월넛 마감으로 한 클래식 시리즈죠. 이 제품 이름을 클래식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클래식 라인업에 이제 98, 99 두 제품이 있는데 99가 상위 버전이고 오늘 볼 제품은 98입니다. 98하고 99 차이는 들어있는 앰프 당연히, 그리고 구경과 대역이 좀 다르겠죠. 98은 300W의 D클래스 증폭단이 들어있는 그런 액티브 서브우퍼고 대역이 27Hz부터 시작합니다. 두 모델 다 클래식한 외관. 이렇게 보면 제가 종종 서브우퍼의 어떤 기본 덕목 같은 거 여기다 뭘 올려놓을 수 있어야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을 틀거나 어딘가를 향해서 놔야 되는, 또 두 개가 쌍으로 놔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놓고 그냥 어떤 오브제처럼, 그리고 위에 뭘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까지 하면, 서브우퍼 위에 뭘 약간 중량이 나가는 걸 올려놓으면 우퍼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집니다. 자체 무게를 좀 더 늘려서 대구경 우퍼를 좀 더 안정감 있게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래식 98하고 99는 나무 마감을 한 이유도 그렇지만 인테리어적인 디자인이 많이 반영이 된 제품이고, 그래서 어느 쪽에도 그 유닛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동판이 보이지 않고 전부 다운파이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98은 300W 출력의 D클래스 증폭단이 들어있고요. 아래쪽에 10인치 구경의 진동판이 있는, 대역이 27Hz부터 시작하는 그 정도 등급의 제품입니다. 같이 알려드리자면 클래식 99는 450W 출력의 증폭단이 들어가고 12인치의 우퍼, 그리고 대역이 조금 더 낮게 내려가죠. 24Hz부터 시작합니다. 사이즈도 조금 더 크죠, 99가. 가격은 T 슬러시 시리즈의 최상위 9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200만 원대. S 시리즈와 T 시리즈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그런 가격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T 슬래시 시리즈나 S하고 비율이 좀 달라요. 거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면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지향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제작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브우퍼의 비율로 약간 널쩍한, 가로가 넓고 높이가 낮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면 클래식 시리즈는 반대예요. 다운파이링만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길이가 좀 길게, 그리고 앞뒤는 좀 폭을 좁힌, 딱 그래서 어디 스탠드처럼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것도 참 디자인의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렐 제품을 얘기할 때 제가 종종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회사가 하이파이 서브우퍼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실제로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 이거 좀 뭔가 다르다, 이전에 서브우퍼를 내가 이래서 안 썼던 이유가 이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는 두 가지죠. 본인들이 계속 앰프를 개선해 왔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프레임과, 일단 단순한 구조긴 하지만 유닛이 멀티가 아니고 그 대구경 진동판이 떨리는 그 구조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래쪽 지지하는 풋과 함께 그걸 정확하게 동작시키는 앰프를 진짜 앰프 회사처럼 계속 개발해 왔어요. 특히 저 모스펫 같은 트랜지스터 앰프들을 자사해서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일단 혁신이 이루어졌고, 사실 그보다 좀 더 앞선 부분은 기술보다는 좀 더 아이디어인데, 앰프의 최종 출력단, 중간에 이제 경로를 좀 더 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LF의 출력단도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음질적으로 유리하게 새롭게 만들어낸, 렐이 새롭게 만들어낸 부분은 뭐냐면, 앰프가 중간 경로를 안 거치고 그 앰프의 출력 터미널에 그대로 연결하게 만든,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렐의 한 수죠. 그래서 중간 경로를 많이 생략하고 거기서 생기는 위상 차이라든가 기타 음의 순도, 이런 것들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하이파이적 서브우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론은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서브우퍼 이렇게 쓰니까 정말 좋다, 이럴 수 있었다는 게 렐의 성공 비결이었죠. 그래서 렐을 쓰면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서브우퍼는 기존의 저희 고정관념이 저음이 안 나오는 시스템에 저음을 펑펑 나오게 해주는 아주 1차원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것도 사실은 서브우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 표면에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차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음질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그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낮은 대역 쪽을 해결해서 스피커 쪽에서 이 렐이 해결한 나머지 대역 부분만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특정 스피커에 렐이 관여한 그 부분을 시작으로 대역 구성을 새롭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렐은 그 스피커가 뭐든 간에 연결한 순간 자기가 스피커하고 대역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클래식 98만 해도 30Hz부터 120Hz, 내가 어디까지를 재현할 거냐, 50까지 할 거냐, 70까지 할 거냐, 아니면 120까지를 내가 다 할 거냐, 이걸 다 관여하게 되면 스피커는 중역대, 낮은 중역대를 뺀 나머지 윗부분만, 거의 전체 대역의 절반 부분을 렐한테 넘겨주고 나머지 일만 하면 돼요.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 대역 특성이 바뀌게 돼요. 원래 메인 스피커에서. 그게 서브우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많은 의미가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렐의 서브우퍼가 바꿔놓은 대역 구성이 원래 스피커의 음색이나 어떤 대역별 특성을 조금씩 바꿔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 결과 자체가 음악의 원래 음원에 있는 신호를 좀 더 극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렐의 서브우퍼가 접합이 되고 나서야 생기는 변화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서브우퍼가 저음이 좀 늘어났다, 이 정도만으로 그렇게 열광하는 일은 좀 드물죠. 근데 렐은 그 이상이 생기는, 그 이상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렐 신드롬 같은 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스피커에 이걸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두 스피커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프로악 D20R, 그리고 하나가 PSB의 파시프 50. 20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신, 특히 소리샵의 관계자들이나 소리샵을 출입하시거나 혹은 프로악의 오랜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스피커죠. D20을 기반으로 한 리스판 시리즈에서 리본 트위터로 업그레이드한 그 버전 중에 가장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 스피커는 이미 서브우퍼가 필요 없는 스피커일 수도 있습니다. 저역의 양감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다운파링해서 펑펑 나오기도 하지만 대역 자체가 24Hz부터 시작할 거요. 20Hz 시작을 하는 낮은 대역을 재생합니다. 위는 33kHz까지. 그런 광대역 스피커에 서브우퍼가 과연 필요할까 싶은 이 스피커에 렐의 클래식 98을 연결했을 때의 변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파시프 50은 프로악 D20R에 비하면 일단 대역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50Hz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kHz까지. D20R의 대역을 이만한 책상이라고 한다면 파시프 50의 대역은 책상에 까는 요만한 그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 서로 비교할 만한, 서로 대역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파시프 50이야말로 여기에 서브우퍼를 붙이면 대역이 확장되는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두 스피커 특성을 잠깐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면, D20R은 투웨이고 리본 트위터, 리스판 시리즈와 저 K 시리즈까지 공유하는 리본 트위터, 그 다음에 6.5인치 글라스 파이버 미드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운 파이링하는 아주 깊고 양감이 풍부한 저음을 내는 스피커고요. 파시프 50은 PSB가 거의 처음 만든 스피커죠. 74년에 만든 파시프 2라는 스피커의 애니버서리 버전으로 회사의 창립 50주년으로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었죠.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제품인 것도 잠시 환기시켜 봅니다. 이 스피커는 1인치 티타늄 돔을 트위터로 하고 있고 6.5인치 미드레인지와, 정확히 말하면 얘도 미드 베이스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8인치 우퍼가 있는데 얘는 패시브예요. 근데 얘는 소재 자체가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가 전부 펄프콘, 그 일반 셀룰로스 펄프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종이 재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프로악의 글라스 파이버하고 서로 음색과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프로악은 미리 말씀드리면 밀도감과 치밀하고 탄력 있는 이런 소리를 내주고 양감이 풍부한 고밀도의 오디오적 쾌감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PSB의 파시프 50은 굉장히 천연덕스럽고 음의 디퓨징 시키는 그런 느낌? 그런 음색, 이런 걸로 어필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시프 50도 이 8인치의 패시브 우퍼가 50Hz라는 베이스를 의식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대역 간 연결이 자연스러운 아주 양감 있는 베이스도 잘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를 칭찬했던 이유가 그 패시브를 위에 6.5인치 미드레인지와 함께 배합을 굉장히 잘 시켰어요. 액티브는 차라리 크로스오버를 만들기가 쉬울 텐데 패시브는 그냥 자기가 울림이 있는 만큼을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정해진 대역을 움직이는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그 설정 자체가 음악에 따라서 이제 다변화할 때 그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딱 그 정도 스펙으로 설정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스피커와 이 렐 98, 클래식 98을 연결할 앰프는 6.5인치 미드레인지와 8인치 우퍼가
NAD의 M23 파워, 그 다음에 M66. 이 M66이 NAD 내에서 정식 명칭대로 그대로 알려드리자면 블루 OS 스트리밍 DAC 프리앰프. M33에서 파워앰프 부분을 빼고 프리앰프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프리앰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33이 블루 OS 스트리밍 DAC 인티 앰프였잖아요. 그 M23은 마치 M33의 브릿지용으로만 쓰는 그런 파워인 줄로 아셨던 분들도 원래 이 제품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투 채널 파워 앰프, 딱 그거로 개발이 된 제품이라서 M33을 원래 NAD 본연의 소리대로 그대로 프리앰프와 파워 앰프 투바디로 구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33과 서로 좀 음색 좀 다르고 퍼포먼스도 좀 더 성능이 한 등급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에 연결을 한 스피커 터미널에 연결해서 레레 클래식 98로 두 스피커를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곡 두 곡을 여러 곡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두 스피커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클래식 98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한번, 그 다음에 연결된 채로 한번 스피커를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 구성이 재밌는 게 프로학은 뭐 제 기준을 얘기하자면 제가 들은 대로를 얘기하자면 프로학은 제가 예상한 대로의 소리가 나왔어요. 다만 이미 24Hz를 재생을 하고 있는 대역도 대역이지만 양감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 D20R이 서브퍼를 붙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딱 머릿속에 그렸던 그런 소리 자체의 변화, 비포 앤 애프터가 딱 그런 소리가 나왔고 80, 50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둘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왜냐면 낮은 대역이 50Hz까지밖에 재생을 못하는 80, 50의 저역이 딱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렐의 클래식 98을 만났을 때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됐고 그 변화가 생긴 후에 80, 50의 사운드는 어떨지 이게 좀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좀 더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마 이미 녹음을 들으신 분들은 제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프로학은 확실히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옥상옥이라고 중복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뭐 하나를 더 댄 집 위에 집을 짓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신기한 거죠. 렐의 서브우퍼 같은 대역을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참고로 렐 클래식 98의 대역을 이 눈금이 12시에서 한 11시 정도? 11시 정도에서 크로스오버를 제가 맞췄으니까 전체 30Hz부터 120Hz 대역의 구간 중에 그 정도면 약 70Hz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7Hz부터 70Hz까지만 재생을 하게. 참고로 그 이상을 크로스오버를 올리잖아요. 중복 대역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러면 그야말로 옥상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역 부스팅이 많고 양감이 굉장히 많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70Hz 정도로 끊어서 두 스피커를 똑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들었는데 이미 저 프로악 D20R은 24Hz 이 스피커 렐의 클래식 98이 프로악의 낮은 대역 안에 그대로 쏙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들리는지가 저는 궁금했는데 양감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붙인 게 당연히 양감이 더 늘어나죠. 늘어나기는. 근데 더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클래식 98이 D20R에 있는 낮은 대역을 새롭게 배분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20R의 24Hz부터 약 70Hz 구간 미드 베이스의 낮은 대역 구간을 얘가 한 절반은 대체를 합니다. 렐 쪽에서 보자면 내가 이 부분의 소리를 더 많이 내줄 테니까 너는 그 위의 대역에 일이나 해. 음악 신호가 들어오면 낮은 대역이 들어오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위쪽이나 신경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첩 구간에 대해서는 렐의 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 중첩 구간에 대해 27Hz부터 70Hz 구간 그 소리는 렐 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D20R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역에서 양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D20R의 낮은 대역이 조금 더 저역의 해상도가 생기면서 양감도 늘었어요. 해상도와 양감이 같이 느는 경우는 서브워퍼를 붙이는 경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페의 시인과 농부 서곡을 들어보면 저기서부터 표시가 나죠. 빰빠바밤 빠바밤 관악기 나올 때도 자세히 들어보면 연결하기 전에도 뭐 양감이나 전체 밸런스가 이렇게 위화감이 있거나 부족하지 않았던 D20R이 얘를 연결하는 순간 살짝 뭔가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스피커의 크기가 커진 느낌? 어딘가 섞여있는 저음악기가 좀 더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안정감이 좀 더 늘어나 있다가 여기서부터 표시가 확 나기 시작하죠. 팀파니가 쿵쿵 치는 소리가 나오면 D20R에서 부족하지 않았던 원래 그래 이 정도 나오면 충분해 했던 그 팀파니 소리가 특히 이 녹음이 저 쿤제리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지휘한 버전인데 이 저음 녹음을 굉장히 밀도 있고 단단하게 녹음을 잘했죠. 그거 듣는 재미인 곡입니다. 그 부분이 클래식 98이 추가되니까 좀 더 밀도감 있으면서 훨씬 더 깊어진 느낌 있죠. 이 파워 핸들링이 커졌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좀 더 크고 센 힘으로 치는 그런 팀파니 소리가 들립니다. 더 멋있어요. 그래서 오디오적 쾌감이 더 늘어났고 그게 첫 번째지만 또 하나의 변화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윗대역에도 변화가 생겨 있다는 게 이게 큽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이 스피커에 렐 98을 연결해 본 이유는 낮은 대역에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위쪽에서도 과연 변화가 생기느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극명하고 색임이 깊어지고 콘트라스트가 생기는 효과까지 생긴다는 거 이게 또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게 렐 서브우퍼 쓰는 어떤 재미라는 것도 저역이 일단 제일 먼저 보이지만
그 부분도 그 다음 순간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도 이 곡을 들으면서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한편 이 파시프 50, PSB의 파시프 50은 둘 중에서 D20R보다는 좀 더 클래식 98과 잘 어울리는, 말씀드렸지만 대역이 50Hz부터 시작하는 이 스피커의 나머지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주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클래식 98이 27Hz부터 약 70Hz까지, 그러니까 한 50Hz까지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섞이기 시작하고, 이쪽에 파시프 50은 50Hz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접합 부분이 생기는 70Hz 구간부터 이런 구성을 하는 중저역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파시프 50에서 없었던 낮은 대역이 들리기도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시프 50의 패시브가 들려주던 그런 낮은 대역의 그 다이나믹스와 야한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단단해졌어요. 파시프 50의 이 패시브 우퍼는, 8인치 우퍼는 이게 보면 그렇지 빈티지 소리가 나겠지 라고 했던 분들이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요. 원래 공진을 만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저역 해상도가 D20R보다 더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그 양감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 D20R보다 저역의 해상도는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준다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플레이 106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이 D20R은 좀 더 밀도감이 높고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강한 그런 스타일의 중고역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파시프 50은 약간 그에 비하면 수채화 같은,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빼고 기름기 같은 걸 좀 빼고 그냥 색채가 풋풋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음색을 들려줬었는데, 그 부분이 또 예쁘게 패치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 자체를 허물고 새로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음색 자체에 살짝 진하고 약간 옅어지는 그런 콘트라스트가 역시 여기도 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채화 같은 느낌이 색감이 좀 더 자세하게 변하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해질 부분은 더 진해지고 옅어지는 부분은 더 옅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게 두 번째 효과예요. 그러니까 저역의 양감과 다이나믹이 밀도감과 함께 늘어난,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중고역에서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주페의 시인과 농부의 서곡을 들어보면 역시 그 뚱뚱 그 팀파니 부분, 그 부분의 위력은 아까 D20R보다 막 이렇게 더 극명하게 생기는 건 아닌데 그 팀파니 소리를 상당 부분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좀 놀랍죠. 근데 저역 한계가 50Hz까지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붙여보면 다이나믹스의 변화는 D20R보다는 좀 더 많이 생긴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아까 안 들리던 낮은 대역이 여기에서부터였구나. 팀파니 소리는 50Hz까지 내려가는 대역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들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신 팀파니 소리보다는 뒤쪽에 앰비언스로 생기던 저역들이 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공부가 또 한꺼번에 되는 게, 대역과 다이나믹을 좀 구분하는, 다이나믹은 이런 쿵쾅거리는 어떤 오디오적인 쇄도하고 물러서는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대역은 그게 쿵쾅거리지 않더라도 낮게 들이우는 어떤 낮은 음의 구간, 그런 다이나믹과 대역에 대한 구분이 생기는 것도 파시프 50이 좀 더 많이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렉 클래식 98은 일단 보기에 좋다는 거, 아까 뭐 반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뭘 올려놓기도 좋은, 이걸 이렇게 비워놓기는 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툭 던져놔도 원런 마감의 디자인이 웬만한 디자인들과 컬러하고도 잘 섞이는 그런 좀 고급진 느낌을 주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거는 꽃병 받침대인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오브제가 됩니다. 클래식 98이 T 슬래시 시리즈나 S 시리즈하고 다르게 서브퍼라고 의식하기 어려운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만든,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그런 디자인 자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쓰라고 만들었는지도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넓은 공간이나 좀 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는 얘보다 한 등급 위인 클래식 99, 파워가 450W에 아래쪽 구경이 2인치가 더 큰 12인치 우퍼가 달려있는, 그리고 대역도 더 많이 내려가는
99를 고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렐의 새 시리즈인 클래식 시리즈의 98과 함께 대역과 다이나믹스 차이, 이런 또 좋은 공부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렐의 얘기들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와 제품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